거의 빵에서 시작을 했었던 거죠. 네. 작년 기준으로는 이제 40억이 조금 넘었고요. 와. 이번 달 매출은 진짜 한 5억 정도? 같은 제품이더라도 차별화를 시킬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같은 걸로 차별화를 시키거나 생겼잖아요. 마진을 높이기 위한 본인만의 특별한 전략이 있을까요? 마진율을 높이는 걸 먼저 생각을 하면 오히려 돈을 벌 수가 없다. 네, 안녕하세요. 투트랙입니다. 옆에 계신 분이 누군지 아실까요? 한 3년 전쯤에 저희 채널에 2만 달이었을 때 출연해 주셨던 영앤 리치님이 금이 환영을 해주셨습니다. 자, 박수! 자, 오늘은 뭔가 조금 더 재미난 이야기를 들고 왔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때에 비하면 지금도 엄청 성장을 했나요? 그때도 그때에 비하면은 그때도 엄청났잖아요. 그때도 이제 열심히 했고 지금도 열심히. 열심히는 다 디폴트죠. 열심히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열심히 하죠. 잘하는 게 중요한데 잘하시잖아요. 네, 열심히 잘 하려고 지금 노력 중입니다. 자, 이런 마음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늘 겸손하고 잘 돼도 뭔가 계속 배워야겠다고 생각하는 이런 마음 때문에 이렇게 높은 매출의 셀러가 된 게 아닌가 싶은데, 모르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전 영상도 한번 보시고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번 본인 소개를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옹꿈사에서는 영앤 리치라는 닉네임으로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요즘 이제 블로그에도 글을 쓰고 있는데, 블로그에서는 로프라는 닉네임으로 현재 글을 쓰고 있습니다. 이제 저의 기록들을 이제 남기고 있거든요. 제가 이제 셀러 생활을 하면서 아니면 이제 다른 사업들을 하면서 그냥 이제 소소한 저희 기록들 아니면은 이제 뭐 매출이 잘 나왔을 때는 이제 저의 자랑들을 남기고 있습니다. 블로그에서는. 그 온라인 셀러를 시작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죠? 사업은 이제 이커머스를 2019년도 11월 달부터 이제 시작을 했고요. 이제 지금 이제 4년차 온라인 셀러입니다. 이 온라인 셀러라는 말보다는 이제는 사업가가 조금 더 어울리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굉장히 여러 가지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요즘에. 어떤 온라인과 관련된 사업을 하시는지도 좀 얘기해 주세요. 첫 번째는 이제 온라인 사업, 이제 이커머스 사업을 이제 주로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제품 촬영이랑 이제 상세 페이지를 만들어주는 디자인 회사를 하고 있고, 또 세 번째는 판미모라는 이제 저도 온라인 셀러 커뮤니티 카페를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저는 이렇게 총 크게 세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중에서 요즘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건 어떤 건가요? 역시나 네, 저는 이커머스가 일단은 주 판매. 사업이고 이제 매출도 거기서 이제 가장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매출 좀 궁금해요. 안 물어볼 수가 없어요. 옛날에 처음 저희 옹꿈사에서 시작하셨을 때는 거의 매출이 없었던 상태였었죠. 그때 맞습니다. 거의 빵에서 시작을 했었던 거죠. 지금은 매출액이 어느 정도 되시는지 진짜 궁금해요. 매출은 일단은 작년 기준으로는 이제 40억이 조금 넘었고요. 와, 사실. 그리고 이번 달 매출은 지금 한 5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번 달 올해는 60억, 일단 올해 목표 매출은 100억 100억. 이 목표이고요. 지금 실례가 아니면 나이가 어떻게 되시죠? 나이는 28살입니다. 28살이면은 GT? 네. 와. 물론 이제 지금 이렇게 5억이라고는 하지만 사실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저 옹꿈사에서 그 매출 5천만 원인가 달성했다고 그 인증글 올려줬던 것도 기억이 나요. 네. 매출 인증을 많이 했죠. 이제 첫 네. 판매부터 근데 사실 옹꿈사 이제 사업 일개 제 기록들이 다 네. 있잖아요. 이제 첫 예. 시작, 이제 상품 등록, 그리고 첫 판매, 그리고 이제 뭐 파워 달성, 빅 파워 달성, 뭐 1억 달성 이제 기록 맞아요. 다 남겼었죠. 근데 궁금하실 거예요. 왜 사람들이 처음부터 이렇게 매출액이 나오려면은 분명히 그래 자본금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자본금은 얼마 정도? 저는 일단은 회사 생활을 이제 2, 3년 정도 했었어가지고 이제 거의 돈을 안 쓰고 이제 다 적금에 넣었었거든요. 그때 이제 한 5천만 원 정도 모았었고, 근데 이제 사업을 시작할 때부터 이 5천만 원을 쓰진 썼던 건 않았죠. 아니죠. 어차피 처음부터 이제 잘 판매가 되는 건 아니니까 처음부터 이 돈이 필요하진 않았고, 근데 매출이 이제 올라가면서 그때는 이제 재고를 사야 되니까 그때 이제 이 돈을 쓰면서 매출을 계속 올렸죠. 그때 3년 전, 4년 전이었으니까 19년도니까 24살이었어요. 그때. 네, 24살 맞습니다. 네, 본인이 잘 될 줄 알았나요, 이렇게? 잘 될 줄은 몰랐어요. 이제 산책을 하면서 상상을 했던 것 같아요. 이제 내가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차를 타는 그런 상상을 하다 보니까 지금 뭔가 아직은 이제 멀었지만 좀 가까이 오지 않았나. 저희 피디님께서
영애니치님한테 이런 부탁을 드렸어요. 영애니치님 시간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라고 했더니 영애니치님이 뭐라고 답변하지 아세요 여러분? 저는 효율적으로 쓰는 게 아니라 그냥 다 갈아 넣습니다. 그래서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방법을 모릅니다. 그러니까 효율이 아니라 그냥 다 한다. 맞아, 저는 이제 아침 거의 이제 8시에서 이제 9시 출근을 해가지고 12시까지 물론 이제 중간에 이제 쉬기도 하지만 이제 항상 12시에 퇴근을 하거든요. 밤이요? 네, 밤 12시까지. 와, 근데 토요일 일요일은 쉬어요? 그 주말에는 이제 사무실은 안 가고 카페에서 카페에서 또 12시까지 해요? 아, 근데 저는 이제 일을 하는 게 재밌어서 재밌어서 저는 일이라고는 생각은 안 하고 뭐 이커머스 같은 거 이제 기획을 해서 마케팅을 하고 이제 이 판매하는 과정이 저는 재밌어가지고 이제 계속 더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좀 이제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이야기를 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병행 수입이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어떤 구조이고 어떤 사업인지 간단하게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그냥 간단하게 말하면은 그냥 해외에서 물건을 이제 수입을 해가지고 국내에서 이제 판매하는 거를 이제 병행 수입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러면 이럴 때 궁금한 걸 많이 물어봐요 사람들이. 그러면 중국에 있는 거 날 것 그대로 대량으로 들어와서 재고를 쌓고 판매를 하는 건데 중국어가 써 있고 막 그런 걸 한국에서 다 작업을 하는 건가요? 라고 물어볼 것 같거든요. 한국에서 작업을 할 수도 있고 근데 이제 저는 대부분 중국 판매처한테 이제 부탁을 하면은 뭐 중국어는 아예 뺀 패키지라든지 그런 것들 만약에 요청을 하면은 다 들어줘서 이제 중국어 없이 패키지 잘 해서 들어왔던 것 같아요 지금. 그러면 막 로고도 봐가지고 그런가요? 로고도 박아주는데 근데 로고 같은 경우는 그 어느 정도 이제 주문을 좀 많이 해야 이제 로고를 박아주고 근데 처음부터 로고를 박을 필요는 저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일단은 이게 이제 잘 팔릴지 안 팔릴지 모르니까 일단은 먼저 사와서 판매를 해보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판매를 먼저 해서 잘 판매가 되면은 그때 이제 로고를 박아서 좀 이제 차별화를 시키는 저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의 반응을 보기 위해서 처음에는 조금 테스트식으로 한번 해본다는 뜻인 건가요? 맞습니다. 그 로고랑 받게 되면 이제 보통 한 1000개 이상은 주문을 해야 되더라고요. 근데 1000개 이상을 아직 이제 들어와서 판매도 안 해봤는데 주문하는 거는 이제 좀 재고 리스크가 있으니까 저는 1000개까지는 처음부터 주문하는 편 아니고요. 일단은 좀 뭐 200~300개 정도만 주문을 먼저 해서 팔아보고 잘 팔리면 이제 그때 로고를 박습니다. 지금까지 단일 상품 누적으로 가장 많이 팔아본 개수가 몇 개예요? 한 상품이 있는데 가장 많이 팔아봤다. 그 상품이 이제 거의 초창기부터 등록을 했었고 지금까지 한 10만 개는 팔지 않았을까. 10만 개요? 한 상품으로 10만 개는 팔았을 것 같고 1000번이 100번 있어야 되네. 와. 엄청 팔았죠. 엄청 오. 팔았고 예전만큼은 아니지만 지금도 그래도 조금 꾸준히 나가고 있고 이렇게 3년이나 상품을 꾸준하게 스테디하게 팔 수 있고 한 상품을 10만 개까지 가까이 팔아볼 수 있는 영앤리치님만의 소싱법이 되게 궁금해요. 저는 일단은 네이버에 있는 쇼핑 베스트를 맨날 보거든요. 이제 거기 들어가서 보면은 현재 이제 카테고리별로 무엇이 이제 지금 가장 많이 팔리고 있는지를 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제 그 상품들을 이제 하나씩 보면서 내가 차별화를 시켜서 이제 그 상품 판매자와 이길 수 있을 것 같은 상품을 골라요. 이 방법도 있고요. 예. 그리고 이제 이거는 이제 투트령님한테 배운 건데 투트령님이 예전에 이제 이렇게 알려주셨잖아요. 카테고리별로 이제 1페이지, 2페이지, 3페이지, 4페이지 이렇게 이제 20페이지까지 보다 보면은 이제 그 등록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좀 판매가 된 상품들 그거를 이제 가져와서 소싱해서 판매를 하면은 소싱 성공률이 되게 높다라고 해서 이제 알려주셔가지고 저도 이제 실제로 그 방법을 써서 이제 잘 판매됐었고 매출도 이제 많이 올렸었고요. 그리고 이제 그 방법을 이제 좀 적용한 건데 이제 쇼핑 베스트를 어쨌든 저는 매일 봐요. 이제 매일 보다 보면 이제 무슨 일이 생기냐면 어제 없었던 게 이제 오늘 갑자기 생기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제 그 상품을 보는 거예요. 이제 왜 잘 팔리는지 한번 분석을 해보는 거죠. 이거는 그냥 Q&A를 보거나 아니면 리뷰를 보거나 아니면 이제 네이버나 구글, 뭐 유튜브 검색을 해서 최대한 이제 조사를 해보고 내가 조사를 했을 때 이 상품이 앞으로도 이제 더 판매량이 유지가 될 것 같다 혹은 더 판매량이 커질 것 같다라고 판단이 되고 좀 가져오기 쉬운 상품이면은 그런 상품들도 가져와서 소싱을 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상품 베스트에서 매일 꾸준히 보다 보면 없던 상품이 나타날 수도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게 제일 어려울 것 같아요. 이 상품이 스테디하게 갈 거냐 아니면 지금 잠깐 반짝인 거냐 아니면 급격히 우상향이 들어갈 거냐 이거 어떻게 판단하세요? 그거는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좀 장난감 같은 건데
이 장난감이 갑자기 많이 판매가 돼서 쇼핑 베스트에 올라왔어요. 근데 이제 제가 조사를 해본 결과 이 쇼핑 베스트에 올라온 이유는 이제 어떤 좀 팬 많은 인플루언서 때문에 올라온 거예요.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 경우는 꾸준히 갈 것 같지는 않다라고 보고요. 인플루언서가 잠깐 누군가 트래픽을 일으켜준 건 안 맞아. 간다? 네, 저는 그렇게 보고. 근데 요즘에는 그런 게 있잖아요. 사실 나만 파는 상품은 요즘 없잖아요. 거의. 그런데 내가 이 상품을 발견한다 하더라도 분명히 팔고 있는 사람이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 사람이 팔고 있는데 내가 이 사람을 이길 수 있다 없다를 어떤 정도의 수치적인 면으로 좀 파악을 하시나요? 뭐 얘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마케팅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도 분석을 하나요? 뭐 네이버 이제 검색했을 때 노출된 마케팅 방법을 이용을 하고 있으면 어쨌든 검색했을 때 뜨잖아요. 그런 것들 이제 다 분석을 해서 어쨌든 저는 이제 제가 알고 있는 마케팅 방법들을 이제 이 제품을 가져왔을 때 다 할 거고, 그리고 이제 그것도 생각을 하겠죠. 같은 제품이더라도 이제 저는 차별화를 시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 똑같은 상품을 갖고 온 게 아니다. 똑같은 상품을 갖고 오는 게 아니고 똑같은 상품을 갖고 와도 저는 뭐 사은품 같은 걸로 차별화를 시키거나 아니면은 요새 이제 네이버 도착 보장 시스템이 생겼잖아요. 그런 도착 보장 시스템으로 차별화를 시키거나 이런 식으로 저는 같은 상품이어도 차별화를 시킬 수 있는 방법은 저는 많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또 우리가 지금 온라인은 사실 내 점포가 뭐 목 좋은 데 있다 뭐 이런 개념이 아닌 거잖아요. 그러려면 어쩔 수 없이 마케팅비를 지출하게 될 수밖에 없는데 네. 아까 매출액이 5억이었으면은 사실 마케팅비는 몇 프로 정도 사용하세요? 요즘은 좀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요즘은 거의 20%, 20%? 네. 와, 요즘 그럼 순이익이 많이 줄었겠어요, 조금은? 순익.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그만큼 써야 되니까 사실 이제 원가율이 좀 낮은 제품을 찾아와서 판매를 하고 있거든요. 마케팅 비용을 5억 가까운 매출에서 약 1억 가까이를 쓴다고 하신 건데 네. 어떤 것들을 하고 계세요? 저는 모든 매체를 다 활용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네이버를 예를 들면은 네이버에는 이제 CPC 광고, 파워링크, 말씀해주신 파워 컨텐츠, 그리고 이제 GFA에도 여러 가지 지면들이 있거든요. 그 지면마다 이제 맞는 소재를 넣어서 광고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네이버 말고도 그리고 이제 카카오에도 되게 지면이 많단 말이에요. 또 그 지면에 맞는 소재 넣어주고 또 구글에서도 하고 아니면 이제 카페나 커뮤니티 거기 들어가서 또 이제 카페나 커뮤니티에서도 할 수 있는 광고들이 뭐 예를 들어서 체험단도 있고 아니면 이제 카페에 있는 배너들도 있고, 만약 이제 내 제품이 그 카페랑 맞는다면 이제 한번 해볼 수도 있는 거고, 또 이거 말고도 저희 이제 어플 있잖아요. 어플에서도 커뮤니티들이 되게 많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블라인드, 블라인드? 그런 어플 블라인드도 있고, 이제 좀 여자분들이 이제 많이 하시는 핑크 다이어리, 또 이제 화해도 있고, 이제 이런 어플 커뮤니티를 찾아서 이제 만약에 내 제품과 좀 맞는다라고 치면 거기도 이제 광고를 입점해서 입점해서 이제 광고를 광고를 하려고 해서. 합니다. 계속 여러 번 시도하는 게 저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어쨌든 저는 제 목표가 여기가 아니기 때문에 계속 이것저것 제가 안 해본 것들 계속 찾아서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결국에는 마케팅을 이제 집행을 하면서 물건이 팔리게 되고 그러면은 이제 매출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마진이 줄어지지 않게끔 더 하고 싶잖아요, 솔직히. 그러면 이런 마진을 높이기 위한 본인만의 특별한 전략이 있을까요? 마진율을 이제 높인다라는 거는 내가 이제 돈을 더 많이 벌기 위해서 마진율을 높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마진율을 높이는 걸 먼저 생각을 하면은 오히려 돈을 벌 수가 없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마진율을 생각하지 않고 일단은 제품을 어떻게 하면 더 많이 팔 수 있을까부터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마진이 이제 좀 덜 하더라도 일단은 제품을 먼저 팔아보고 이걸 이제 많이 판 다음에 그때 이제 사실 마진율을 이제 잡아도 마진율을 잡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많이 히스토리가 쌓인 상태니까. 맞아요. 이제 제 제품들이 이제 실제 고객들이 뭐 리뷰도 써줬을 거고, 또 이제 제 제품에 대한 리뷰도 쌓였을 거고, 이제 그러다 보면 이제 제 제품 팔고 있는 가격을 올려도 되고, 아니면은 어쨌든 저는 이제 판매량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제 공급받는 공급업체에서 좀 공급가를 낮춰서 받을 수도 있고. 그래서 저는 초보셀러일수록 마진율은 보다는 일단은 먼저 제품을 많이 판매할 아니면 이제 매출 먼저 생각을 하고, 매출 올리면 이제 그때 마진율을 잡아서 이제 그때 돈을 버는 게 저는 더 많이 벌 수 있는 방법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대부분 초보셀러이신 분들 있잖아요. 이제 막
셀러로 오신 분들이 매달 들어가는 생활비라든가 어쨌든 이런 걸로 벌려고 이제 사업을 시작하는 건데 계속 번거를 태우고 이렇게 하면서 테스트도 해보고 이런 거를 잘 못 하시더라고요. 어려워 하시더라고요, 현실적으로. 이런 거를 버릴 수 있는 마인드가 어떻게 좀 사람들한테 일깨워줄 수 있을 만한 그런 마인드는 어떻게 가지면 될까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제 이렇게 하다 보면은 예. 어쨌든 매출이 오를 건데 통장에 네. 쌓이는 돈은 없을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저도 이제 겪어봤고 저는 이제 그럴 때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 재고를 판매가로 생각을 해서 이것도 이제 지금 내 내 돈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좀 저는 마음이 편안해지더라고요. 아, 나 이만큼 이제 모았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근데 저는 가끔 이런 생각해요. 영앤리치님 같이 좀 성실하고 그리고 인사이트 좋은 친구가 물론 셀러도 굉장히 훌륭한 직업이고 훌륭한 사업이긴 한데 셀러를 넘어서 무언가 또 똑같이 이 정도의 노력을 하게 되면 훨씬 더 잘 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진짜 많이 하거든요. 예. 알려주세요. 자주 보자. 예, 왜냐면 셀러가 나쁜 거는 아니라고 봐요. 좋아요. 좋은 건데 그 위에 더 위에 왜 그거 아시죠? 젊은 친구들이 모여서 만든 스타트업도 예, 우리가 벌어들인 돈도 중요하고 매출도 중요하지만 회사의 가치도 중요하잖아요. 그런 거를 해서 잘하는 친구들도 있고 한데 이제 그런 애들과 이제 영향을 저도 이제 그런 쪽 친구들도 많이 아니까 비교해 보면 영앤리치님이 월등히 훨씬 성실하고 뛰어나고 또 집요하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영앤리치님한테는 계속 셀러로만 뭔가 계속 견고하게 만들어 나가는 그런 느낌을 좀 받아서 뭐 물건 못 팔아갖고 죽은 귀신이 붙었나 할 정도로 화장품 쪽으로 브랜드 하고 계시는 거 엄청 잘 되고 계신가 봐요. 네, 요새 이제 신경 쓰고 있는 이제 화장품 쪽인데 음, 요새는 이제 그쪽을 계속 신경 쓰고 있어서 음, 계속 이제 브랜딩에 이제 도전 중이죠. 멋있네요. 이거 다 끝내고 난 다음에 이거 클리어하고 난 다음에 이제 끝판왕으로 또 가고 또 계속 가고 싶다면 네, 저는 영앤리치님이 진짜 앞으로 더 성장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영앤리치님은 디자인 회사도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근데 해당 사업은 어떻게 잘 운영되고 계신가요? 네, 이제 의뢰는 정말 많이 들어오거든요. 제가 이제 그 셀러 커뮤니티 카페도 운영을 하고 있고 블로그도 이제 계속 글을 쓰다 보니까 이제 저를 아는 이제 대표님들이 되게 엄청 많잖아요, 요즘에. 의뢰를 많이 해주세요. 음, 그리고 이제 저도 사실 이제 돈을 더 많이 벌려고 이제 디자인 사업도 한 건데 근데 어쨌든 이 디자인 사업은 저희 이제 인력이 한계가 있다 보니까 이 의뢰 들어오는 대표님들을 다 받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어쨌든 돈을 벌기 위해서 했고 이제 한 것도 어쨌든 저는 상세 페이지를 저희 회사에서 기획이며 뭐 디자인이며 촬영이며 저는 거의 최고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시작한 것도 있고 이제 그렇게 해서 시작을 했는데 사실 지금은 의뢰는 많이 들어오지만 매출은 크진 않다. 그래서 일단은 저는 저희 레퍼런스를 일단은 쌓는다라는 느낌으로 지금 하고 있고 이걸 이제 어떻게 더 효율적으로 해서 회사를 키울 수 있을까 지금 계속 고민을 하는 상태입니다. 역시 하여튼 대단하시네요. 이것저것 다 잘하시고. 이렇게 저는 이제 밖에서만 보니까 내부에 들어가서 본 적이 없으니까 늘 잘하고 매달 매출을 갱신하고 이런 걸로만 저는 봐서 하나도 힘들지 않았을 것 같은데 근데 그러진 않았을 것 같아요. 또 속으로는 힘든 일도 있었을 것 같은데 그런 것들 있다면 어떤 식으로 극복을 했는지 좀 궁금해요. 사업을 하다 보면은 이제 예상치 못한 일들이 터지잖아요. 계속 터지고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좀 힘들거나 이제 좀 멘탈이 나갔을 때가 재고를 시켰는데 뭐 한 1000개 이상 불량이 온거나 아니면은 뭐 직원분이 이제 실수로 상품을 전체를 삭제를 하거나 또 이건 이제 최근에 있었던 일인데 이제 제 효자 상품 중에서 이제 한 리뷰가 4000개 정도 쌓인 상품이 있거든요. 근데 실수로 제가 지웠어. 그냥 아이디 재사용으로 상품이 날라갔어요. 이제 그럴 때마다 당연히 이제 힘들고 현타 빠오지. 멘탈이 나가고 하죠. 멘탈이 나가고 하지만 근데 이제 언제까지나 계속 나가 있을 순 없고 거기다 이제 에너지를 계속 쓸 순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럴 때마다 좀 긍정적으로 이제 힘들지만 긍정적으로 그래도 생각을 계속 하려고 하는 편이에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상품 1000개가 불량이 나면은 다른 상품 뭐 2000개, 3000개 팔아서 메꾸면 되는 거고 또 아니면 이제 직원분이 상품 실수로 삭제한 거면 다시 그냥 상품 등록을 하면 되는 거고 이런 식으로 이제 최대한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어쨌거나 이제 저는 앞으로 더 회사를 키울 거고 매출을 이제 더 성장시킬 건데 더 힘든 일이 저를 기다리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겨우 이제 이 정도 가지고는 힘들면 안 된다, 이제 멘탈이 털리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최대한 긍정적으로 해서 계속 이제 앞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사업을 하다 보면 힘든 일이 있을 텐데 그리고 계속 하다 보면 더 힘든 일도 있을 텐데 지금 이 일은 충분히 웃으면서 지나갈 수도 있는 일이다. 그리고 이걸 통해서 더 강해지자. 뭐 이런 걸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영현이 친이 혹시 감회가 어때요? 그래도 3년 만에 나왔고 어떻게 보면은 뭐 이제는 온꿈사 출신이라고 말하기도 민망할 정도로 엄청 성장했지만 온꿈사에서는 가장 시그니처 오브 더 시그니처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감사합니다. 이제는 뭐 함부로 쉽게 전화도 못 하겠어. 어려워갖고 막 그 정도로 엄청 성장해갖고 성장이란 말조차도 붙이기가 어려울 정도로 엄청 대단한 사람이 되었는데 어때요? 좀 지금 이렇게 감회가 예전에는 그래도 좀 가벼운 마음으로 이제 사업을 했던 것 같은데 그때는 이제 직원도 많이 없었고 지금은 이제 제가 책임져야 될 직원분들이 몇 명이죠? 13명 정도 있거든요. 무겁죠. 이제 고정비도 이제 있고 이 사람들은 어쨌든 제가 책임을 져야 되니까 그때보다는 좀 더 책임감이 생긴 것 같고 네, 더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그때보다 앞으로 인생은 어떻게 좀 계획하고 계세요? 일 말고도 본인을 설명할 수 있는 게 많을 거 아니에요. 어쨌든 저는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돈을 벌기 위해서 이제 일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나중에는 어쨌든 저도 이제 계속 돈만 바라보고는 일을 할 수는 없고 이제 그 단계까지 일단 가는 게 목표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돈 때문에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이제 재밌어서 이것도 해보고 이것도 해보는 이제 그런 단계까지 가는 게 목표이고 이제 그 단계 가서는 이제 저도 이제 지금 뭐 전주에서 이제 일을 하고 있지만 이제 어디서든 저도 이제 여행을 되게 좋아한단 말이에요. 뭐 전주에서도 일해도 되고 아니면 뭐 서울 와서 아니면 뭐 제주도 가서 아니면 해외에서 이제 그런 좀 일할 수 있는 단계 좀 자유롭게 이제 할 수 있는 단계까지 가는 게 저희 목표입니다. 이렇게 멀리서 오셨는데 오늘 촬영 어떠셨어요? 촬영 너무 재밌었고요. 다음에 성장해서 더 인터뷰 초대해 주시면 그때도 이제 잘 우리 연매출 100억 되면 한 번 더 나올까요? 네 100억 찍고 한 번 더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끝으로 이제 초보 셀러분들 그리고 또 영애니치님을 또 롤모델로 또 오시는 분들에게 꼭 전하고 싶은 말이 있으시면. 초보 셀러분들한테 좀 어떤 이야기를 하면 좋을까를 이제 되게 고민을 하고 이제 나왔는데 이제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이 저한테 이제 소싱이거든요. 아까도 말한 이제 소싱인데 이제 소싱을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뭐 소싱 이제 어떤 걸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제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저는 이제 그때마다 이제 드리는 답변이 혼자 상품을 기획을 하고 내가 판매할 상품의 타겟을 정하고 어떻게 마케팅할지 이제 이거를 이제 연습을 하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쇼핑 베스트를 자주 본다고 했잖아요. 이제 그 쇼핑 베스트에 들어가서 거기서 이제 상품을 하나 골라요. 그리고 이제 생각을 해보는 거죠. 나는 이제 이 판매자 상품을 이기려면은 이제 어떤 상품을 가져와야 되고 어떻게 차별화를 해야 되고 또 이제 어떻게 상세 페이지를 이제 기획을 할 건지 이제 이 상품에 대해 이제 기획을 하고 또 이제 이 상품에 대한 타겟들을 정하고 이 타겟에 맞는 마케팅 이것들을 이제 계속 연습을 하다 보면은 이제 무슨 일이 생기냐면 팔고 싶은 상품들이 엄청 많아질 거예요. 저도 이제 다 팔고 싶거든요. 다른 사람이 이제 잘 팔고 있으면은 저도 이제 그거 가져와서 팔아보고 싶고 저도 이제 다 이것저것 다 팔아보고 싶은데 만약에 이제 소싱이 좀 어려우신 분들은 제가 방금 말한 방법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매년 다른 것 같아요. 영애니치님은 매년 조금씩 성숙해지는 것 같고 그런 만큼 또 책임도 더 있어지는 것 같아서 많이 힘들 것 같다라는 생각도 좀 들면서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영애니치님이 인생도 많이 즐기시고 그리고 사업도 좋지만 또 본인의 가족하고 또 지인들도 많이 챙기면서 그러길 진심으로 바라면서 오늘 영상을 여기서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온꿈사의 모든 회원분들 그리고 투트랙의 제 영상 한 번이라도 봤던 모든 분들이 모두 부자가 되는 그날까지 지금까지 영앤리치 투트랙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